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오락가락 선관위. 이 선관위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불허했다 결국 어제 사과하고 그거 허용한다 그래서 편파성 논란이 이미 있었는데 네네. 더 큰 불신이 자초됐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선관위가 이게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누적돼 있었잖아요. 예. 2021년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당시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서로 현수막이 이제 예. 올라가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이 어떤 현수막을 붙였냐면 예. 샵 1 해서 예, 마치 예. 기호 1번을 연상시키는 예. 그런 그 현수막을 계속 걸었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그걸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어요. 예, 야, 예. 1번 찍으라고 뭐 지금 아직 선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 지금 예. 계속 그런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를 허용을 했어요. 예. 그 일이 꼭 그 기호 1이라고 연상되지 않는다. 민주당이라고 그때 그 연상되지 않는다. 교통방송에 샵1 캠페인도 네네. 있었고 현수막도 있었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거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내로남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내로남불 뭐 이렇게 그걸 이제 표현하면서 민주당을 공격을 하니까 내로남불은 바로 민주당이 연상된다. 그래서 불허했잖아요. 불허했어요. 아니 그때 국민의힘 그 플랜카드가 내로남불, 네. 위선, 무능, 보궐선거 왜 하죠?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선관위가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당이고 민주당이 위선의 위선적이고. 당이며 민주당이 무능의 당이란 거를 그냥 공인 유권 해석을 해준 것처럼 되긴 했지만 그렇죠. 아니 이건 못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그때 진짜 기가 막혔지만 예. 이번에는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예. 이번에 저기가 예. 부산 있잖아요. 예. 부산의 정현욱 의원 예. 이번에 이제 초선입니다. 예.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예.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다. 사실 정현욱 의원이 지금 팍 치고 나서 그렇지 저희 제가 강남구 사는데 강남구에도 붙어 있고 예.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다 내란 공범이다. 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욱 의원이 바로 그래도 이재명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었겠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정확히 존댓말로 걸었어요. 네, 예. 네. 예.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허가할 수 없다.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다는 허용된다. 이유가 뭐냐면 자, 선거를 이유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예. 그런데 선관위법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디 법냐 그랬더니 공직선거법에 있는 조항을 갖고 선관위가 거기에 준용해서 예. 허용과 불허를 지금 결정을 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듣지 아니하면 고발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유가 이겁니다. 거기에 90조를 보면 그러니까 정당이나 혹은 특정 후보를 연상시켜서 낙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예.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게시물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하죠?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라고 왜 안 되냐를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이제 곧 있을 대선에서 후보이기 때문에 낙선에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전역은 왜 되냐 그랬더니 전역은 총선이 아직 멀었다. 대선도 아직 멀었죠. 공식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대선도 2년만 남았는데 막 어디다 대고 아니 물론 네.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지만 네네. 선관위가 유권 해석 차원에서 자 조기 대선은 확정적이야 이런 얘기 네. 한 셈이잖아요. 거기다가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적이야 이 얘기까지 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선관위는 어떠한 그 기준으로도 특정 정당의 후보를 자신들이 규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현재는 아직 조기 대선이 열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이를테면 정현욱 의원이 지금 후보로 나서지 말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렇죠. 누가 그걸 예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현욱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인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지금 나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잖아요. 왜 그 가능성을 선관위가 미리 예단해서 규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현욱은 꼭 총선에 나갈 사람, 그리고 이재명은 무조건 후보가 될 사람. 그것도 곧 열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게 완전히 그 틀을 벗어난 예단이고 예단이고 선입견이고 편견이라 특히
특히 다른 기관단이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만 그러니까요. 하는 예.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근거가 없어지는 예. 그리고 그들이 사실 선관위법으로서 준용되는 어떤 기관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지만 예. 선관위법에 그게 없어요. 뭘 허가하고 불허하고의 기준이 없어요. 예. 그럼 공직선거법을 가져다가 아.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지금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죠. 예.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자신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여길 만큼의 예. 과정, 숙려 과정이 없었다. 그러네. 고민의 과정도 없었다. 예. 더군다나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모든 기관들이 예.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혼란을 빚을 수가 있다면 예. 정말 수기하고 숙려해서 어떤 국민도 이것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2020년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는 불허. 이거는 현 정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 이건 허용. 왜냐? 100년 친일은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특정한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민생 파탄은 특정 당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저 선관위가 규정을 하는 거네요. 기울어진 운동장인 그렇죠. 시절이 있었는데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가 그 특정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모든 결정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 삼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 매우 경솔한 처사다. 이러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부정선거의 음모론은 정말 음모론에 그친다고 믿는 네. 쪽이지만 네. 자꾸 선관위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고 이 자꾸 만들고 촉발시키니까 이런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군불 떼듯이 연기가 나는 게 아니냐. 이건 100번 선관위가 잘못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럼 선관위도 예. 사실은 이걸 그냥 되돌릴 것이 아니라 예. 성명 하나 정도는 발표해야 된다. 예.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문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지 못했다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실 이 엄중한 시기에 선관위가 소임을 다하겠다.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는 기관으로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켜나가게끔 더욱더 자신들의 지금 상황을 바꿔보겠다. 예. 이런 정도의 성명 하나는 내줘야 되지 않나요? 그냥 다시 숙고해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툭 하고 입장만 바꿔버리면은 그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무총장 비롯해서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있었고 감사원이 그 조사하겠다니까 우리는 독립기관인데 헌법기관인데 이러면서 거부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쿠리 선거도 있어요. 소쿠리 선거도 있었고요. 소쿠리 투표함. 선관위가 좀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정말 중립적인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선관위법 바꿔야 돼요. 아까 예. 저도 이것 때문에 선관위법 봤지만 예. 굉장히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 예. 선관위법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책임지지 않는 선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법관 대법관이 중에 그냥 겸임하고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사실상 거기에 그냥 실질적 실세가 돼가지고 뭐 좌우 흔들 수 있고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섬처럼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적 그런 견제도 받지 않는 예. 국가의 기관 견제를 받지 않는 그렇게 좋은 직장이래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자기 직장이래요.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도리어 내가 이제 높이 올라가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법적인 부분들을 자행하고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국민들한테 큰 의혹에 사고 있는 그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의혹을 사고 있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더 조심하고 네. 조금 더 정말 섬세하게 하나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혹시 국민들한테 오해 사지 않을까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더 오해 살지 하고 불을 지르고 계시니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